매뉴얼상 주요 의무를 다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을 합의를 하는 편이 추가적인 절차 부담은 없죠. 그런데 위험하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YK의 문자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수영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물놀이 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물놀이 사고가 안전요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용객이 다치는 경우는 안전요원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이용객이기 때문에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달리 부여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인솔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을 살펴보는 안전요원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주의의무 위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실로서 결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경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완전히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때 작성이 되는 119 응급 신고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실 의무나 이런 거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치료는 치료대로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사고를 당한 그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고요.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을 하기 원한다면 형사사건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는 치료를 일단 받고 나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은 형사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조사 자체를 민사사건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먼저 확정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하다가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형량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편이 더 빠르고 신속하고 추가적인 절차 부담은 없죠. 그런데 이 손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절된 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아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손해액이 확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이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곡의 관리 주체는 보통 지자체일 거기 때문에 그 계곡의 수심이라든지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 입수 금지 이런 팻말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안전 관리하는 지침에 따른 거거든요. 입수 금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인 걸로 보는 게 맞고요. 위험하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해수욕장 같은 거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이제 책임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이런 점들은 그 지자체가 할 책임인 거죠. 워터파크는 보통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기관이니까 운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해요. 평소에 갖춰야 될 거는 안전관리 관련 지침, 매뉴얼 준비만 해놓고 있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그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했는지 교육 관련된 내용도 다 기재를 해두어야 되고요. 지침을 잘 준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매일매일 사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풀 같은 경우도 수심이 갑자기 달라지는 위치나 지점에는 표시를 해둬야 돼요. 이용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은 이거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거죠.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매뉴얼상 자기는 지침을 다 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데 그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막을 수가 없는 사고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한테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왜 사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리 주체 측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고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충분히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혼자서 이제 다 파악하고 규정이나 지침들을 다 확보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충분한 지침을 다
다 지키고 안전관리 매뉴얼이 수립되었고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스스로 검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처음부터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